조문으로 정리하세요. 법 조문으로.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법 조문으로 정리하세요. 여기는 조문으로, 여기는 그림을 한 게 아니라. 자, 2조부터 봅니다. 2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형법 제2조입니다. 2조.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본법은 대한민국 법은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영역 내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한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속지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별 어려운 거 없어. 봐봐. 대한민국 영역 내란 뭐냐?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범죄, 착수를 했던, 중간 결과했던, 최종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자, 수뢰죄, 공무원 뇌를 받는 거죠. 금품 수수가 대한민국 영역 내다. 우리나라 법 적용합니다. 한국에서 마약 계약을 체결하고 마약은 홍콩에서 받았다.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계약했죠? 적용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달러 유지했다. 적용합니다. 다 적용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케이스는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만은 만일에 자기 나라 법에서 범죄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범죄면 처벌해버립니다. 그 중에 예전에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요. 간통죄가 무지하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응? 독일에는 간통죄가 없었거든. 근데 독일 사람이 한국 관광 와서 간통을 했어. 우리나라 형법으로 뭐 한다? 처벌합니다. 그 나라 법에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통죄는 이제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게 뭐냐면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20년 전에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이 국가보안법이 많이 나왔어요. 국가보안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외국인이,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합니다. 알겠죠? 국가보안법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국가보안법 가장 많이 걸린 게 뭐냐면 북한으로 간 거예요. 북한으로 허가없이 가면 국가보안법 위반됩니다. 그러면 미국인이 미국에서 북한 갔어요. 처벌 안 하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허가도 안 받고 북한 가면 뭐야? 그 사람 국가보안법으로 뭐 한다?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갔으니까. 그 다음에 3조. 이건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입니다. 우리나라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됐죠?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이나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형법의 범죄를 범하면 한국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그 나라 법하고 관계없어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한국인이 대한민국 내 미 문화원에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미 문화원 측에서 처벌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나라 형법으로 뭐 한다? 처벌합니다. 외국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 카지노에서, 그러니까 필리핀 카지노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카지노 들어가면 처벌 안 하겠죠. 그 나라 법상으로는. 우리나라 법으로 뭐해? 처벌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 만일에 주로 물어보는 것이 여러 기출문제를 본다면 외국인에게 출입 허용된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이렇게 제일 문제야. 요건 틀리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 더 잡아놓은 거야. 3번이야. 요거는 당연히 기출 지문으로 정리가 안 돼요.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들이란 말이야. 3번은. 자, 정리해보자고.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안마사 자격조항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의료법상 안마사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한다? 맹인이 돼야 됩니다.
맹인이 아닌 사람은 안마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를 하고 돈을 받으면 안마사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필리핀, 맹인이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마사 자격이 없어. 필리핀에 가서 안마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만일에 이 판례를 모른다면 우리나라 법의 안마사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해야 돼. 맞죠? 맞죠? 근데 판례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안마사법은요,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안마사법은. 왜냐면,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는 이 헌법에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직업 선택 자유가.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다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마사를 못하게 하냐는 거야. 난 안마사를 하고 싶은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안마사의 맹인의 그것으로 제한한 이유는 맹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의 직업 선택자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이에요. 필리핀에 가서 내가 했을 때 우리나라 안마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법의 취지가 대한민국의 맹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필리핀 맹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 없는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안마를 했을 때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기출지문으로 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 100% 납니다 라고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읽어는 도라고. 그 다음입니다. 제4조입니다. 4조는 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4조는 함정 문제로 한 20년 전에 많이 나왔어요. 함정 문제로. 4조는 함정 문제입니다. 자, 보자고요. 국외에 있는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선박이나 우리나라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이게 이제 어떻게 함정에 나왔는가 해봅시다. 한국 선적 아리랑호가 부산항에 정박되어 있는데 부산항에 미국인이 일본 사람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랬을 때 한국형법은 제4조 선적주의에 의해서 한국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지 말았어? 틀렸습니다. 이 선적주의는 우리나라 배가 어디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영역 밖에 있어야 됩니다. 부산항에 있었죠? 그건 몇 조야? 그냥 2조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런 함정 문제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됐죠? 이건 조심하고, 주로 시험은 5조와 6조에서 냅니다. 5조입니다. 외국인 국외범입니다. 그래서 5조는요, 봅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죄가 총 7개인데요. 7개 다를 암기하지는 말고 읽어보고 여러분이 암기할 것은 거기 4호 통화에 관한 죄와 그 다음에 6호 공문서 2개만 암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자, 내란죄, 외환죄, 국기는 한국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에 관한 죄입니다. 영역 외에서 통화에 관한 죄. 근데 이 통화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통화에 관한 죄가 뭐가 있는가는 암기해놔야 됩니다. 내국, 여러분 통용이랑 그 나라 법정통화를 말합니다. 법정통화. 내국 통용 통화 위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 돈 위조한 거. 통용, 법정통화입니다. 외국
통용 통화 위조, 외국 법정 통화 위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위조, 외국 돈 위조와 내국 유통, 외국 통화라는 것은 이런 통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전쟁 때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만 둬.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외국 유통, 외국 통화라는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통용되는 우리나라 돈, 내국 통용, 외국 통용, 내국 유통. 외국 유통은 없어요. 그 다음 유가증권, 어음수표, 우표 인지에 관한 죄와 제6호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그 다음에 공인장, 공적단 찍은 인장을 범한 외국인은 우리 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 5조가 통화에 관한 죄나 통화에 관한 죄는 우리나라 돈, 외국 돈, 관계없다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문서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는 외국인은 외국에서 우리 형법을 적용합니다. 6. 그러면 외국에서 그 외국 형법 외국인이 5조 해당될 때는 그 나라 형법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 한번 봅시다. 일본인이 외국인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를 위조했습니다.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잘 한번 보세요. 미화 100달러니까 외국 통화 맞죠? 외국에서 어디? 중국에서. 누가? 일본인이. 우리 형법으로만 한다? 처벌합니다. 맞죠? 이렇게. 근데 여기 함정을 거는 경우가 종종 뭐를 걸어내면 이 두 번째를 걷습니다. 여러분, 미국 돈은 100달러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법정 통화예요. 10만 달러나 100만 달러짜리는 미국 법정 통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10만 달러를 위조하고, 자, 통화 아니에요. 맞죠? 우리나라로 도주한 경우에 우리 형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여기는 뭐가 아니야? 통화에 관한 죄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이건 사문서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문서에 관한 죄 할 거야. 그거는. 지금 여기만 체크한다고요. 아이고, 내가 적어놨구나. 읽어만 놓을게요. 미국에서 10만 달러는 통화가 아니고 유통되는 통화에 불과하므로 통화에 관한 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10만 달러를 국내에 유통하면은 이게 이제 국내에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사문서가 됩니다. 이거 통화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쓰는 뭐야? 그냥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조된 거 행사하면 요즘에 조국 그 부인처럼 위조 문서 뭐가 될 수 있어? 행사죄는 될 수 있어. 사문서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고. 자, 3번 봅니다. 이것도 예전 문제입니다. 독일인 갑이 독일 내에서 북한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습니다. 우리 형법 적용되는가? 이렇게 합니다. 내란 아니죠? 그냥 북한 공작원 만난 거죠? 5조에 없죠. 내란도 아니고 외환도 아니고 통화도 아니고 공문서도 아니죠. 그 외국인 처벌 못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화 100달러를 위조하면 우리 형법 당연히 적용될 거고 6조입니다. 6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입니다. 영역 외에서 그 5조 이외의 범죄, 그러니까 요 통화와 공문서 5조 이외의, 그러니까 무지 많죠. 뭐 살인죄도 좋고 절도죄도 좋고 5조 이외의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5조 이외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기죄를 알아야 됩니다. 사기죄를 범했어. 이 외국인이 이 범죄의 피해자가 사기죄로서 대한민국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사기죄가. 이랬을 때 이 외국인은 우리 형법으로 처벌하고 6조입니다. 그러니까 5조는 무조건 처벌해. 통화에 관한 죄와 뭐다? 봐봐. 일본인이 미국에서 중국 엔화를 위조해, 중국 위안이지. 중국 위안을 위조해서 우리나라가 아무 게 없잖아. 이도 처벌해, 5조는. 그런데 6조는 뭐야? 미국에서 미국 놈이 사기를 쳤어. 우리 형법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누가 돼야 돼? 우리나라 국민이나 대한민국이 돼야 돼. 그래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했는데 통화에 관한 죄나 우리나라 공문서를 위조했을 때는 무조건 우리 형법을 적용하고, 그것이 아닌 범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국가에게 뭘 줘야 돼? 피해를 줬어야 돼. 피해를 줬어야 된다. 그런데 단서조항에서 단 행위지법에 의해서, 그 범죄지법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는 예외로 한다. 처벌 안 했습니다. 행위지법상 처벌 안 하면 처벌 안 하는데, 이 단서조항은 조심해놔야 됩니다. 왜냐? 이거 소송법 시험에 나와요. 형사소송법 시험에 단서조항이. 외국에서 외국인이 5조 이후 한국 형법에 위반한 죄를 범하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단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으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은데, 자, 문제를 한번 봅니다.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이 도장입니다.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자, 몇 조입니까? 6조입니다. 공인장을 위조하면 몇가 돼? 5조인데 6조입니다. 그럼 6조가 적용되려면 그 주식회사 인장이 사인장입니다. 개인이 쓴 인장이니까 도장인데, 이 사인장을 위조해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줘야 되죠. 그런데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아니죠. 국민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형법을 뭐 한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인이 그런데 중국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위조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공문서는 그 문서를 발급한 사람이 공무원을 공문서라 그러고요. 사문서는 문서를 발급한 사람이 개인이면 뭐라 그래? 사문서라고 합니다. 그럼 운전면허증 누가 발급해? 경찰이. 공문서죠? 주민등록증 뭐야? 공문서죠? 여권 무슨 문서야? 공문서죠? 당연히 뭐야? 5조가 적용됩니다. 무조건 우리 형법으로 만다. 처벌해버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중국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 여행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문화관광기능법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가 여행상품 같은 거 함부로 판매 못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바로 문화관광기능법 위반인데, 문화관광기능법은 몇 조야? 6조죠? 통화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공문서도 아니잖아요. 근데 6조가 적용되려면 뭐 한다? 피해자가 누가 돼야 돼? 대한민국. 근데 피해자가 누구야? 중국인이잖아. 우리 형법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3번이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온 3, 4번이 최근에 3번입니다. 미국인 갑이 미국에서 재미 한국 유학생 을이 미국 대학에 제출할 목적으로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미국 대학에 제출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진단서는 사문서입니다. 공무원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진단서가 아니고 공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는 항상 허위 진단서는 무슨 문서다? 사문서입니다. 몇 조야? 6조입니다. 됐죠? 그러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서 미국 대학에 제출해서 미국 대학교를 속였죠? 피해자가 누구야? 미국 대학입니다. 우리 형법 적용 못합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4번 봅시다. 중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했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중국 북경시에 있는 금역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소송법 시험에 나와서 우리 배웠어 저번에. 중국 북경시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우리나라 영토냐 중국 영토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토 같은 몇 조가 적용돼? 2조. 근데 판례가 중국 북경시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은 어느 영토라 했어? 중국. 그러면 6조 문제입니다. 자, 여권 발급 신청서는요, 공문서예요, 사문서예요? 자, 명의인이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이죠. 신청서니까. 여권은 공문서지만 신청서는 뭐죠? 사문서입니다. 여권은 공무원이 작성하지만 신청서는 누가 작성해? 개인이 작성하잖아요. 헷갈리면 안 돼. 몇 조야? 6조입니다. 6조가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는데 여권 발급 신청의 피해자는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A라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제 위조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피해자죠. A라는 사람 이름 갖다 썼으니까 자기는 신청도 안 했는데 A라는 사람 이름 갖다 썼잖아. A라는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왜?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올 때 왜 여권이 필요합니까? 그냥 기어들어오면 되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권을 신청했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분명히 외국 사람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데 왜 여권이 필요합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여권이 필요하지. 그렇다면 얘는 누구야? 한국 사람이 아니라 누구야?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조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자, 북경시에 있는 대한민국 영상 어디야? 2조가 아니라 대중국 영토다. 그 다음에 여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됐죠? 만약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만약 이걸 제출했으면 돼요. 아니, 제출했으면 이제 이게 뭐냐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됩니다. 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한민국 국가를 속인 거니까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서를 작성한 것까지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출은 없었잖아. 제출은 없고 뭐야? 작성한 것까지만 물어보고 있잖아. 작성한 것까지만. 제출이라는 글자는 안 보이잖아요. 색깔지 말고요. 7조입니다. 아까 요거 조심해라 그랬죠. 7조입니다. 이게 자 한번 봅시다. 7조. 7조. 자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법 적용되겠죠. 뭐 미국 형법에 살인죄는 뭐 징역 20년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뭔 조가 남았어 이제? 3조 남았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다시 한국에 오면 또 살인죄로 또 처벌돼야 안 돼? 또 처벌됩니다. 동일 범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나라 법으로 두 번 처벌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법, 하나는 우리나라 법이죠? 관계없어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동안 처벌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어쨌든 당한 사람, 어쨌든 두 번 처벌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이 하다 그래서 법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뭐라 바꾸는 봅시다.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외국에서 전부나 일부를 집행당한 사람입니다. 형의 전부나 일부를 집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성관형에 산입합니다. 우리나라 성관형에 이 전부나 일부를 반드시 산입해줘라. 이게 미국에서 5년 살았으면 우리나라 형법 정할 때 몇 년 이어져 준 거야? 5년 넣어줄 거.
미국에서 7년 살았으면 우리나라 형 할 때 7년을 뭐 한다? 산입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방송에 몇 번 나왔던 사건인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아래서 2번 나온 것 같아. 그 동업자가 있은 2명이 도박 사이트 동업을 했는데, 돈 빌린 사람 하나를, 이제 채권자를 필리핀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A라는 사람이 필리핀 경찰에게 체포가 됐어요. 살인죄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판받고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나중에 내일 구성법 시간에 미결 구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된 날짜를 뭐라 그런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단 말이야.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구속된 날짜, 이걸 미결 구금일이라고 내일 배울 거예요. 미결 구금일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필리핀 구치소에서 5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무슨 법 남아있어? 3조 남아있죠. 맞잖아요. 그건 필리핀 법이고 우리나라 법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필리핀에 5년 동안 지금 구금돼 있었죠. 이걸 10년에 산입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겠죠? 내가 필리핀에서 5년 동안 구금돼 있었지 않냐 이 말이야. 아까 우리 형법 재형할 때 무슨 해석을 한다고? 형법 해석은 물리해석. 조문 그대로. 조문에 뭐라 돼 있어? 집행한 거야. 집행. 집행은 뭐야? 형이 확정돼야 집행하는 거야. 봐봐. 내일 하겠지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 여가 이제 재판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럼 확정되기 전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미결 구금이라 그러고요. 확정이 된 후를 뭐라 그래? 집행이라 그럽니다. 집행. 확정돼야만 집행하는 거예요. 형 집행을. 그러면 7조가 뭐라 돼 있어? 외국에서 형을 뭐한 사람? 집행당한 경우에 이돼 있지 않냐는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미결 구금된 것은 집행이 아니니까 7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사 마음이야. 내가 대법원 판사였으면 달리 재판할 수도 있어. 그럼 요건 적용해 주는 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니까 집행의 의미를 유추해석해서 뭐한다? 미결 구금도 포함된다. 그러면 뭐가 돼? 포함된다고 내가 방금 설명할 거야. 근데 판례가 안 된대. 집행은 뭐다? 집행만을 말 안 돼. 미결 구금은 포함이 안 된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 이거는 무슨 해석을 한 거야? 물리 해석을 한 거야. 조문 그대로 해석해버린 거야.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을 바꿔지긴 동기가 있었어요. 자, 우선 형사 판결이요. 외국에서 처벌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한 것은 13조 1항의 이중처벌 금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13조에서 동일범죄로 거듭 처벌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나라 법을 2번 처벌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 법은 관계가 없다는 거고,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았음에도 우리 형법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신체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만다? 이걸 산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3번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계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세계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인데 약취, 유인 뭐 이런 것 범죄입니다. 추행, 약취 무조건 우리나라 형법 적용해버립니다. 이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약취, 유인은
일종의 6조에 집어넣어도 될 거예요. 6조에.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인이 미국 아이를 약취유나 뭐야? 우리 형법을 처벌해버립니다.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는 요 296조 2를 따로 만들 것이 아니고 내가 막 형반다면 요 5조에다 삽입했으면 아주 간단히 끝날 문제를 따로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알았죠? 5조니까 통화, 공문서 뭐다? 약취유인. 이랬으면 될 걸 갖다가. 약취유인. 법 만든 새끼들 말이야. 그리고 이제 8조입니다. 8조. 이 지금 우리가 배울 형법 총칙은 타법령, 다른 법. 범죄와 형벌이 총칙에 대한 법이죠. 다른 법. 어디? 행정법이 됐던, 민법이 됐던, 문법이 됐던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것은 형법 총칙을 뭐한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행정법이든 용어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단 해당 법에서 형법에 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 안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적용 안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책임편에서 할 거예요. 조세법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형법에 형사 미성년자 규정을 적용 안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책임 능력이라는 조항이.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하도록 하고, 원칙은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은 조세법이 됐던 전부 형법 아니죠. 관세법이 됐던 행정법이 됐던 전부 형법 총칙 이론을 뭐한다? 적용합니다. 자, 문제 봅시다. 형법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작년 구급검찰. 공모지. 공모한 것도 뭐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뭐 무슨 지지? 범죄지. 우리 형법 적용하고. 외국인 갑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인자. 주식회사 인장 6조죠. 우리 형법 적용 재판 안 합니다. 3번. 외국인이 외국에서 장기 적출 목적으로 외국인을 매매, 약취 유인 매매, 세계주의죠? 우리 형법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한국인 갑이 외국에서 미결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 받은 경우에 그 미결 구금일은 집행이 아니죠? 산입 안 합니다. 번영에. 산입은 뭐 한다? 집행됐을 때 산입하는 것이지 미결 구금일은 집행이 아니니까 번영에 산입 안 합니다. 2번 작년 7급 검찰 죄형법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이 뭐냐 했어요. 다행이다. 자, 기억.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를 성관형에 산입한다. 맞죠? 7조죠. 집행했을 때는 산입한다고요. 그 다음입니다. 기억은 맞고 니은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자, 아까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다?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건 무효입니다. 디귿입니다.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집행을 만다야 면제한다 했습니다. 이거 3번 틀렸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의 대표자가 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회사 법인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된 그 특수목적법에 입장해 둔 자금을 외국에서 목적과 용도 외로 임의 사용인데, 이건 일단 이거 다음에 횡령죄 배울 겁니다. 지금 이제 끝나고요. 횡령죄를 범했습니다. 그 행위가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거나 소추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은 이제 이 사람이
끈적대니까 좀 닦아버리고. 자, 잘 봅니다. 요거 시험에 왜 잘 나온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지금 외국에서 횡령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저기 몇 조 해당돼요? 6조 해당되죠? 맞잖아요. 6조입니다. 그러면 6조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려면 그 횡령죄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외국인을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누구 입장이냐면 이쪽 변호사 입장이었어요. 처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런 사건은 이제 이 횡령죄 이런 큰 사건들 단위가 100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큰 사건들인데 여기서 검찰 입장은 뭐라고 했냐? 일단 6조는 맞죠? 행위지법상 처벌이 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6조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가에 피해를 주면. 그래서 법인도 넓은 의미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거야. 법인도. 그래서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주식회사 인장하고 위반되는 거죠. 맞잖아요. 주식회사 인장은 주식회사는 국민이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는 좀 국민을 보자는 거야, 지금. 맞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 처벌해야 돼, 이 새끼. 처벌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판례가 국민을 넓게 봤어요. 그래서 이 경우 처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례가 왜 문제가 된가 봅시다. 그럼 종전 판례가 무슨 되죠? 맞잖아. 아까 주식회사 인장은 주식회사를 국민을 안 받잖아. 그것과 두 개가 모순돼. 이건 지금 법인을 뭐로 본 거야? 국민으로 본 거잖아. 모순되잖아. 이건 판례 변경을 해야 되잖아. 근데 판례 변경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아니, 관계는 없습니다. 꼭 종전 판례와 모순된 걸 변경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누구 마음이야? 대법관 지 마음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헷갈려 말해요. 이 새끼들이 앞에 걸린 거 안 하는. 그래서 두 개 알고 있어야 돼. 주식회사 인장의 경우는 우리 형법이 적용이 안 돼. 근데 법인의 그 자금을 횡령한 외국인은 뭐 한다? 우리 형법으로 처벌돼. 6조가 적용됐어. 됐어요? 이건 그냥 암기해놓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3번. 작년 8월 경찰 문제입니다. 범죄 후 법률 형벌이 개정이 돼서 형이 기존보다 가볍게 변경됐습니다. 아까 1조 2항에 한 10분 문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법률 이념 변천에 따라 과형되었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닙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흘려. 내가 이상한 자식이야. 반성적 고려가 아니에요. 무슨 변화다 이 말이에요? 정책 무슨 변화야? 사실 변화라는 거예요. 아까 정책 사실 변화는 몇 추구 변경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1조 매당 1항을 적용합니다. 맞죠? 반성적 고려 개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개정이라는 거야? 정책 사실 변화잖아. 이건 1조 1항이라 했잖아. 두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 형벌이 유형결정 받습니다. 이때는 무슨 재판한다고? 무죄 판결합니다. 3번입니다.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본 엔화를 위조했습니다. 몇 조입니까? 통하니까 5조입니다. 우리 형법만 한다? 적용하죠. 3번은 만 한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4번
외국에서 죄를 지어 법률에 따라 전부 일부를 집행받은 때는 대한민국에 성할 때 사안일한다. 맞죠? 7조입니다. 4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자, 구형법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꿔졌습니다. 요게요, 경간부 시험하고 좀 고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함정이 빠져요. 함정이 이게 고난도 시험에서 좀 어려운 시험. 봐봐. 구법 한번 적어보세요. 옛날 법이요, 뭐라 돼 있냐면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신법이 지금 뭐라고 바꿔졌냐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이하 벌금입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하나 있고, 지금 경감문에 이렇게 나왔죠. 지금 예전에 법원 행시 같은 데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우선 경감부 끌어봅시다. 5년 이하 징역, 여기는 벌금형이 없죠. 여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니까 여기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어떻게 바꿔진 거야? 경하게 변경된 거예요. 맞죠? 구법에서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잖아. 지금 벌금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죠. 왜? 5년 이하 징역을 하든가 아니면 뭘 할 수도 있으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자 보세요. 예전에 법원 행시 같은데 5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밑이니까 뭐예요? 여긴 징역형도 선고하고 뭣도 선고하라는 거야? 이거는 중하게 변경된 경우예요. 저 문제 나오면요, 밑인가 또는인가로 뭐 한다? 이건 함정 문제죠, 이거는. 네. 그래서 여기는 1번은 틀렸네요. 또는이니까 경하게 변경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는 당연히 아까 1조랑 앞에 있습니다. 뇌물수수 범행이 범죄의 시행 전후에 걸쳐져 있습니다. 당연히 뭐야? 이 법 시행된 신설된 이후 수수된 금액으로 한정이 될 거고, 금액은. 그 다음입니다.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있었던 행위의 일부를, 그러니까 과거는 허가를 해야만 됐어. 허가 안 했으면 처벌했다고. 지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개발지역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했을 때 얘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 에? 근데 허가 안 받고 설치했어. 지금은 허가 안 받아도 돼. 이게 과거는 처벌이 돼. 지금 처벌하는 법이 없어졌죠. 정책 변화의 반성이야. 무조건 여러분 정책 변화 찍어라 했잖아. 정책 변화니까 가벌성 소멸 해야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거 여러분 경찰직도 종종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 알겠지? 과거는 처벌된 규정, 지금 처벌한 규정이 없었어. 그러면 이제 무슨 변화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바꿔졌지? 법에 대한 반성인가 뭐야? 정책인가? 정책 사실 변화하면 처벌하죠. 법에 대한 반성이면 처벌 안 하지. 그러면 에라이 모르다 찍을 때는 무슨 변화를 찍어? 정책 사실 변화 찍으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법에 대한 반성 변화는 6개 있었잖아. 아까 뭐 청소년 숙박업소, 폐차 폐차 이런 거 있었잖아. 보자고요. 4번. 한국인이 미국 문화원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미국 문화원이 미국 영토든 뭘든 관계없이 미국이 처벌 원치 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나라 형법으로만 한다? 처벌합니다. 작년 12월 경찰 문제 한번 봅시다. 계속 나옵니다.
금년 3월에도 나왔어. 금년 8월도 나왔어, 이거. 물론 4월도 나오고, 내년 시험도 나온다. 적용 범위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5번입니다. 적절치 않은 거.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 전부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그 다음에 2번 포괄일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제일 앞에 있었어요. 포괄일죄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져 행해진 경우는 신고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뭐 할 필요도 없다? 비교할 필요도 없죠. 신법이 뭐가 돼? 행시법입니다. 3번입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아까 뭐 한다고? 무죄 판결입니다. 변수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4번. 형법 제1조 2항의 규정은 형벌 법령의 제정 이유가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의 범죄로 되었던 행위가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은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그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이 개정됐을 때는 뭐여야 돼? 1조 2야. 맞죠? 정책이나 사실 변화는 몇 점에다? 1조 2라. 처벌한다 이 말이고, 법이 부당하거나 반성적 고려에서 병됐으면 뭐 한다? 처벌 안 하죠? 그걸 뭐라 그러더라? 1조 2항 또는 다른 말로 추구표를 뭐 한다? 부정한다. 똑같단 말이야. 가장 쉬운 문제는 뭐야? 처벌한다 안 한다인데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아. 1조 1항이냐 2항이냐 추구표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 말이야. 사실 정책 변화는 처벌하죠. 1조 1항 추구표 인정. 반성적 변경은 뭡니까? 처벌 안 하죠. 1조 2항 추구표마다 부정. 그래서 경찰청은 보니까 주로 그 판례 아까 그것보다는 뭐를 주로 많이 물어봐? 아까 반성적 고려냐 정책 사실 변화가 주로 많이 물어보고, 구급에서는 아까 조금 경감부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안 물어보고 뭘 물어봐? 판례를 집어 엮고 물어보죠. 알겠죠? 그러나 좀 더 좀 확실히 할 때는 그 반성적 고려 판례까지 한 두세 개 암기해 놓으면 좋죠. 또 찍을 때는 이렇다고 뭐로 찍어버려? 사실적으로 찍긴 찍지만은 항상 찍는 건 불안해. 그 다음에 4번. 아니지. 그 다음에 6번, 1번. 외국인 갑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 6조죠. 우리나라 형법 적용할 수 있고, 한국인 을이 외국에서 미결 구금됐다가 무죄 판결 받은 경우는 이 미결 구금일은 본형에 산입 안 하죠? 2번 틀렸습니다. 한국인 병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은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했습니다. 3조죠? 처벌합니다. 외국인 정이 외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이 공문서죠? 5조입니다. 처벌합니다. 7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서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입니다. 당연히 뭐다? 우리나라 영역 돈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전부 우리나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아니고. 3번. 미국인 갑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 미성년자를 매매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형법 세계주의죠. 적용합니다. 4번. 포괄일죄가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관해서 그 표현이나 형량에 관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삼는 규정 위에 자, 관계없어요. 포괄일죄는 무조건 언제야?
행시가 지금 현대법이야. 소급하고 관계없어. 포괄일제 처벌, 신설된 포괄일제 신설법 시행된 이전 행위는 범죄가 아니죠.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고, 법률 이념에 의한 변경이 아닌 그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서 그때 지금 무슨 변입니까? 정책 무슨 변화야? 사실 변화죠. 법에 대한 이념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에 따라 그때 특수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다. 뭐야? 사실적 변화잖아요. 1조 2항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 금년 4월 문제 한번 봅시다. 형법의 해석과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1번 8조 조문 그대로 옮겨놨네요.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인 때는 예외로 한다. 3번 확정 후 법률 변경에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형 집행을 뭐한다? 3번 틀렸죠? 여러분 아까 7문제 이거 좀 중복되는 거 없어? 그냥 뽑아버리면 아까 기출지문 정리했으면 금방 다 골라버려. 3번 틀렸잖아요. 틀렸고요. 4번 특수폭행치상죄 경우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습니다. 이건 알아둬야 돼요. 이건 다른 데서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특수상해죄란 범죄가 뭐가 됐다? 신설됐습니다. 이거 정전행위로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범죄니까 뭐야? 소급표가 뭐가 돼? 금지가 돼. 신설된 법으로 범죄로 과거 행위를 뭐 할 수가 없어? 처벌 못 한다는 거야. 그럼 과거는 이 범죄가 뭐였어? 그냥 폭행치상죄였어. 뭐로 처벌해야 돼? 폭행치상죄로 처벌해야지 이 특수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과거 행위 시에는 이 사람 범죄가 뭐였어? 그 폭행치상죄였어. 신설된 범죄가 뭐가 돼? 특수상해죄. 그럼 어느 법 적용해야 돼? 폭행치상죄 적용해야 돼. 특수상해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있다가는 이제 또 중요합니다. 횡령죄를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